일요일 펼쳐지는 서울 불광경마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 1000m 단거리 경주가 됩니다. 전체 12마리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충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충마의 후창마 찾기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창마는 조금 우리무중입니다. 자, 일단 1번마 썬더케이 1000m에서 게이트 A점도 있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고 부담 중량도 1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마필은 계속해서 그 선두권에서 진행을 하다가 항상 마지막 한 걸음이 조금 아쉬웠던 마필인데 지금 1000m 경주거리 내려왔고 직전 경주 1000m에선 선행을 나간 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단독 선행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썬더케이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것이냐 느릴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단독 선행으로 나가기 때문에 썬더케일은 생각하지 말고 전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권에 있는 말이 8번마 유쾌한 선택입니다. 이세수 말이죠. 그리고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데뷔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행심사에서 좀 발빠른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과연 데뷔전에서 승부를 할 것이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신마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세마 경주도 별로 없고 2세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 8번은 2세마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1번 썬더케이가 선행을 나갔을 때 8번 유쾌한 선택이 주행심사 모습만 보인다면 당연히 바로 그 뒷선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붙이지는 못할 거예요. 왜? 3번마 라운더 최강이라는 말도 앞이 좀 빠른 말입니다. 특히나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 1200m에서는 선두권에서 진행은 했지만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졌었는데 이번 경주는 1000m 경주고요. 그러니까 라운더 최강이 1번마 썬더케이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번 썬더케이와 3번 라운더 최강의 한방 경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운더 최강의 이역 기수가 썬더케이와 경쟁을 해버리면 얘기는 좀 달라지고요. 마지막 끝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저는 최애각에 있는 12번마 대산특급입니다. 우에다 기수가 타고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믿지는 못합니다. 믿지는 못하고 이마필은 작년 11월 달에 나오고 3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감각 회복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임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m 단거리 경주에서 1번 썬더케이와 3번 라운더 최강이 심하게 경합을 펼치고 8번 유쾌한 선택까지 만약에 이 선두권 경합에 가담을 해버리면 끝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2번마 대산특급입니다. 물론 경주거리가 좀 짧다라는 부담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일한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서 직선주로 외곽에서 분명히 앞길이 열릴 거기 때문에 놀라운 발걸음을 만약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마 썬더케이, 12번마 대산특급, 3번마 라운더 최강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8번 유쾌한 선택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의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경주에서 전체 13마리가 좀 능력을 펼쳐 보이겠는데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말이 1번마 가보사랑에 그리고 11번마 세네초이스입니다. 그런데 1번마 가보사랑에 10전에 3착 1번 된 게 다고요. 11번마 세네초이스 11번을 나와서 2착 2번 한 게 답니다. 다시 말하면 10전 이상인 마필들이 아직도 국산마 6등급이다.
그럼 부진마죠. 그런데 이 두 마필이 인기 1, 2위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한 편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력한 선행만은 없는데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많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상당한 혼전이 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역시 11번마 세네초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을 지금 외곽으로 좀 밀려 있기는 하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어느 정도의 버티는 힘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 세네초이스가 뛰어온 경주를 보시면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편성들에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해진 편성에선 이 세네초이스가 선입으로 전개를 해도 마지막에 그 앞선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장래 기대치 높고 뭐 이런 마필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 11번 세네초이스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무난한 승부가 좀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1번마 가보사랑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으른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강력하게 도전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이는 건 7번마 라게르타입니다. 5번을 나와서 아직 입상 경험은 없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마필이 박으른 기수가 전용으로 타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역 기수로 기수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마필이 계속해서 늪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박으른 기수가 타고 3번 게이트에서 앞선에 붙여 전개를 했죠. 물론 마지막 끝걸음 무뎌지면서 7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1착마와 마신차가 한 1초 정도니까 한 6마신 정도 상당히 접전을 좀 펼쳤답니다.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 7번 라게르타가 2역 기수가 좀 영리한 말몰이를 좀 한다면 마지막에 분명히 올라올 힘은 지금 있어 보이고요. 보여준 걸음으로는 분명히 안 되지만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는 말은 9번마 플라잉 밥입니다. 아마 이마필은 거의 배당판 백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마필이 들어오게 되면 배당은 나올 것이고 그만큼 입상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마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경주가 어차피 혼전 경주예요. 뭐 강한 말도 없고. 근데 이 플라잉 바비가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도 마체가 좀 작죠. 그러니까 추임마로서의 조건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이 무너지고 길이 열렸을 때 이 플라잉 바비는 아무래도 타 마필에 견제 없이 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입 타이밍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11번마 세네초이스를 믿고요. 조금은 엉뚱하게 예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1번마 세네초이스, 그리고 7번마 라게르타, 9번마 플라잉 바비,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1번마 가보사랑에는 복병권으로 조금은 뒤로 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6등급인데 1400m 가장 어려운 경주 거리를 뛰겠습니다. 전체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는 일단 2번마 대세만세, 5번마 이스머스, 6번마 먹진가이, 9번마 골든 배지, 11번마 라스트 보스, 12번마 유정 챔프까지 이렇게 한 6마리 정도가 인기권에 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인기마를 꺾을 수 있는 복병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추임력 있는 걸장맨 정도가
잘하면 마지막에 이제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솔직히 김동수 기수가 자력으로 이 인기마들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 인기마들 중에서 일단 6번마 멋진 가이는 직전 경주에 이제 추입으로 2착을 차지했는데 그때 이 대세만세와 같이 뛰었었죠. 근데 착차가 무려 9마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가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올라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일단 멋진 가이는 인기마 중에서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9번마 골든 배지가 좀 상당히 인기 한 2, 3위권으로 좀 팔릴 거는 같은데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말이죠. 될 듯 말 듯한 걸음걸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을 나와서 이제 2착을 한번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근데 이 마필이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그 앞걸음하고 뒷걸음의 기록이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말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은 조금 밋밋합니다.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착순권 뭐 이 정도로 보이지 이 마필이 뭐 입상권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번마 골든 배지도 좀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11번마 라스트 보스는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자, 이 2주 만에 이렇게 간격을 좀 줄여서 나오는 마필들은 뭐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다. 뭐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2주 만에 경주력을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11번만 라스트 보스도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경주 인기마 혼전 경주다라고 봤는데 인기마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빼고 나면 남는 게 2번마 대세만세, 5번마 이스머스, 그리고 12번마 유정 챔프 이렇게 세 마필이 남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2번마 대세만세가 전개로는 제일 좋습니다. 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안게이트의 유일한 선행으로 단독 선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세만세가 전개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데 직전 경주에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5번마 이스머스 이 마필이 1400m 경주 거리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 마지막에 대세만세를 좀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건 뭐 박태종 기수, 김동수 기수가 타던 마필인데 직전 임다빈 기수가 타고요. 마지막 결승선 직선주로 한 200m를 남겨두고 가운데서 뚫고 나오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만약에 이번 경주도 전개를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이스머스가 오히려 대세만세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12번마 유정체프는 얼마나 빨리 그 4코너를 돌아가는 지점에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선두권, 추격권 안에 두고 간다면 마지막 힘을 좀 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선두권과의 거리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면 포기를 할 가망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2번마 대세만세, 5번마 이스머스 이 두 마필 이 조합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마리가 무너진다면 저는 12번마 유정챔프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5번마 이스머스 그리고 2번마 대세만세 12번마 유정챔프 이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안마의 경주고요. 1200m 경주 거리에서 자웅을 겨루겠습니다. 전체 14마리가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번 경주는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1번마 굿땡크 인기 1위가 아마 될 것 같고요. 7번마 명성매진 역시 인기 2위권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두 마필을, 글쎄요, 두 마필의 그 동반 입상을 깰 수 있는 마필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1번마 굿탱크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순발력도 보여줬고 마지막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2위 마야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우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마 굿탱크는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단독 선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인기를 누릴 7번마 명성매직이 만약에 1번 굿탱크와 선행 경합을 한다. 이랬을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명성매직의 김도현 기수가 굿탱크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굿탱크를 보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도현 기수가 무리하게 굿탱크와 선행 경합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솔직히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눈에 확 띄는 말은 없지만 저는 11번마 히트 잭팟이 어떤 끈끈한 걸음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트 잭팟이 선의권에서 차분한 전개를 한다면 혹시나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해 능력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경 1경주는 좀 간단하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1번 굿탱크, 7번 명성매직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좀 유력하게 보고요. 만약에 7번 명성매직이 조금 불안하게 전개가 된다면 11번마 히트 잭팟의 마지막 추입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고요. 9마리가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관심마는 2번마 라운라이트맨, 3번 천지여걸, 5번 열린문, 6번 흥드림, 8번 베스트타임. 아마 이렇게 5마필 정도가 관심권에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9마리 출전하는데 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그 선의권 마필들, 그러니까 선의권이 상당히 두텁다는 거죠. 자, 일단 경주 전개를 보시면 2번마 라운 라이트맨이 게이트의 이점과 발빠른 순발력으로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그 뒤에 붙여서 3번 천지여걸, 5번 열린문, 그리고 6번 흥드림, 그리고 8번 베스트 타임까지 이렇게 네 마필이 선의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번 라운 라이트맨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1400m에서 단독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버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좀 문제가 되는 말이 5번마 열린문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지난번 경주에서 열린문을 복병으로 추천을 하면서 고배당이 나왔던 경주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습니다. 자, 2.5가 늘어난 57의 몸무게를 가지고 과연 경주 흐름이 빠른 이번 경주를 끝까지 붙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열린문을 인기마에서 일단 먼저 제외를 하고요. 3번 천지여걸은 이게 좀 상당히 그 기대치가 높았던 말인데 최근 이제 국산마 4군으로 승군을 하면서 좀 제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그 앞선에서 전개를 할 때도 있고 뒤에서 전개를 할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 습성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여걸은 조금 중편성 이하 좀 약한 편성에 간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 포지션이 좀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으로 갈 수도 없고
선입권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몸싸움도 제법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약간은 좀 밋밋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 천지여걸도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게 8번 베스트 타임인데요. 이마필은 지금 8번을 나와서 우승 1번, 2착을 4회 차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근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경주에서 제가 이 복병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1400m 경주 경험이 좀 많고요.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이 핸디캡 경주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 감량이고 현재 52kg입니다. 자, 인기마들이 부담 중량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베스트 타임은 좀 부담 없는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복병으로 보고요. 자, 능력상으로는 이번 라운 라이트맨 6번 흥드림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당한 혼전이 예상이 되지만 이런 경주일수록 실전 배팅을 하는 배터들의 입장에서는요, 마필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하면요, 저는 2번 라온 라이트맨, 6번 흥드림, 8번 베스트 타임 이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400m 경주에서 14마필이 좌우를 겨루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약편성이라고 봐야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인기마가 이제 4번마 퀸 오브 더 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전을 뛰면서 직전 경주 우승한 게 답니다. 나머지는 다 바닥권이거든요. 직전 경주도 11번 게이트에서 저는 글쎄요, 약간의 어버지리성 우승이 아니었느냐 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마필이 지금 최고 인기마다라 했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혼전 상황이 높을 경주로 보고요. 어느 정도 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기권에도 들어가는 또 다른 말이죠. 1번마 피스백.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좀 가망성을 갖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기고 있죠. 근데 이번 경주는 인기만데 게이트에 2점도 있고요. 근데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욱 기수가 기승술이 글쎄요. 근데 이 조창욱 기수가 좀 비인기마, 그러니까 견제가 별로 없는 경주에서는 잘 타고 들어오는데 좀 인기마가 됐을 때는 이상하게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필의 이제 기승이 좀 불안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인 1번마 피스백, 4번마 퀸 오브 더 퀸이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를 좀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경주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솔직히 전개를 맞추기도 좀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앞선에 나가는 말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질주 습성이 뭐 선행마다 이런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9번마 메이저 포스입니다. 이 마필은 좀 앞선 전개를 좀 하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항상 좀 문제가 되는데 이번 경주에는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승훈 기수 이런 선행의 기회에서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앞선 장악을 하려고 나올 거고요. 또 하나의 기대만은 2번마 허니스타입니다. 자, 이마필도 작년 12월에 나오고 나서 장기간 좀 휴양을 했죠. 그리고 5월 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제가 이마필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수도 유연명 기수고요. 이마필이 작년까지만 해도 발주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늦발을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휴양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발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이번 게이트에서 유연명 기수가 앞에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솔직히 뒤에서 쫓아오는 말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번 허니스타, 9번 메이저 포스 이 두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면서 경주를 주도하게 될 건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병으로 하나를 보고 있는 게 5번마 스파이스 인디입니다. 자, 인디밴드의 자마고요.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13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착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 사착을 하기는 했지만 1착을 한 네임드와 2초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12마신 이상 대차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착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올라올 걸음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1번마 수소 파워는 이 말도 늘 아쉬움을 주는 말이죠.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되는데 이 마필은 지금 다른 마필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싸워왔던 편성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편성에서 많이 그 경주를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솔직히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인기말을 너무 믿지 말자라는 경주입니다. 분명히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필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허니스타, 11번마 수소파워, 5번마 스파이스 인디,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9번 메이저 포스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1200m 경주에서 전체 11마리가 이제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땐 전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인기권의 마필들이 저는 솔직히 크게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펼쳐질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6번 가자 플랜 이 마필의 선행력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가자 플랜이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은 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마필들이 뭐냐 하면 8번마 아치여거라고 11번마 디에코. 이 두 마필이 좀 인기가 있을 거예요. 뭐 11번마 디에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비록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마필이 좀 위험한 인기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불리해요. 불리하고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가자 플랜이 직전 경주에서 완전히 졸전을 펼쳤죠.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왔다가 그냥 뒤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상태가 직전 경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상태가 어떠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조교 모습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플랜이 아마 서력전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에코 그리고 앞선에서 선행 승부를 하면서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8번마 아치어걸 이 두 마필이 만만치는 않은 경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앞선에서 가자 플랜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이 정리가 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저는 3번마 미스 양호. 직전 경주 추입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능력으로 이번 경주에 나선다면 당연히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1200m 경주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유리합니다. 선행마가. 단거리니까요. 그런데 뭉치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경주다. 이럴 경우에는 추입마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주들을 상당히 많이들 보실 텐데 좀 길게 늘어서는 전개가 나오는 그런 경주라면 선행마 선에서 끝날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직선주로에서 앞선 말들이 좀 뭉치는 전개가 나온다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3번마 미스 양호 그리고 10번마 가가나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이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가자 플랜이 2착을 할 때 바로 뒤에서 3착을 했던 말이고요. 선입권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다만 결정력이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올라올 듯 하면서 못 올라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한 번은 좀 노려야 되고요. 조금 엉뚱하기는 한데 제가 이번 경주 조금 복병에서 만약에 배당을 낸다면 볼 수 있는 말이 1번마 땡큐보스입니다. 자,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레이팅이 있다 보니까 제일 높은 핸디를 지금 받았어요. 1번 땡큐보스, 6번 가자플랜이요. 그래서 직전 경주보다 3kg가 부담 중량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500kg대의 말이기 때문에 55 정도까지는 부담 중량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다만 스타트가 조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에 이점을 좀 안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보시면 직전 경주 8번 게이트, 그 전에 12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계속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드디어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앞에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마 많은 경주에서 안 게이트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4코너에서 이 마필이 뚫고 나올 힘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선이 좀 뭉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번마 땡큐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들을 조금 제외하고 가는 경주기 때문에 배당을 좀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6번 가자 플랜, 3번 미스 양호, 10번 가가나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으로 1번 땡큐보스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의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 1400m 경주에서 전체 14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상당한 혼전이 좀 예상되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특출난 말도 없고 안 되는 말도 없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1번마 미드나잇 퀸 2연승 후에 3연승 도전에서 직전 경주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모주노 기수를 태우고 이제 경주에 임했는데 초반 스타트가 안 됐죠. 그래서 늑발을 하면서 결국 경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최시대 기수가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플러스 4kg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직전 경주가 어차피 감량 경주였기 때문에요.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자, 최시대 기수가 선행만 몰고 나오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인데요. 1번만 미드나잇 퀸이 이 정도 편성 1번 게이트라면은 충분히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번마 페더럴 스타는 별로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3번마 뉴럭스. 뭐 이마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그 배터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이마필은 항상 될 듯 말 듯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승군 이후에 상대가 좀 강해지면서 좀 어려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전형적으로 추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자, 승군에서 연속으로 두 경주를 좀 강편성에서 뛰었어요. 뭐, 가디스문, 그레이 엔젤, 아델 퓨펄, 닥터 파피아노, 뭐, 이런 마필들이랑 싸웠기 때문에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죠. 직전 경주는 그렇게 편성이 강해 보이는 경주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유식 기수가 마지막에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1600m라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뉴럭스한테는 좀 한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시 1400으로 내려왔고 이번 경주 흐름이 그렇게 빠른 경주는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면 아마 뉴럭스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만 퍼스트 스타도 이제 서승훈 기수가 직전 경주에 12번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 후에 3차까지 갖다 댔는데
이 마필은 항상 좀 마지막에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조금은 밋밋합니다. 자, 5번마 더 퍼스트 팩터. 아마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을 갔는데 인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8번마 버닝 파티. 역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인기만데 직전 경주에서 이 두 마필이 국산마 육군에서 1, 2등을 이제 나눠 가졌죠. 착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더 퍼스트 팩터가 지금 11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주 좀 장기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승군전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인기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6번 뷰티풀 갤럽, 7번 트루 시그니처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8번마 버닝 파티는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을 갖게 됩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플랫 베이브라는 좀 강자를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다기보다는 스타트를 하고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좀 강탈하는 마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힘 한 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김혜선 기수가 얼마나 영리하게 말몰이를 할 수 있느냐인데,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앞선에 붙일 수 있다면 가망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9번의 엑스제팟이나 10번 필승이지는 자력승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11번마 톰로키. 이 마필도 제가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마필이고 인기권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한계가 아닌가. 이젠 좀 놔줘야 될 때가 된 마필로 보여지고요. 좀 근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죠. 근데 이 마필이 마체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12번마 패션 블레이드. 아마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뭐 거기다가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이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마필은 늑발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늑발을 했을 경우에 선두권의 말을 이제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추임력만큼은 발군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 올드 패션드 자마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충분히 앞선 말들을 보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분명히 그 자기 걸음은 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13번마 킹스랜딩. 제가 직전 경주에서 이 킹스랜딩을 상당히 좋게 추천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이 킹스랜딩 이마필은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다면 마지막 한 번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뭐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승 준우승을 한다? 이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을 잘 만나서 전개만 잘 탄다면 한 2, 3차권에서만 붙어서 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말인데 이번 경주는 지금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요. 14번마 투투 페어리도 역시 자력 승부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 승부가 가능한 말은 1번마 미드나이트 퀸, 3번마 뉴럭스, 5번마 더 퍼스트 팩터, 8번 버닝 파티, 그리고 12번 패션 블레이드까지 이렇게 한 5마리 정도가 좀 가망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추천을 하는 입장에서 전개나 이런 구도를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말은 역시 12번마 패션 블레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번마 패션 블레이드를 이 패션 블레이드의 전개를 가지고 나머지 마필들을 좀 추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12번마 패션 블레이드를 제일 좋게 보고요.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1번마 미드나이트 퀸, 그리고 마지막에 패션 블레이드와 같이 손잡고 올라올 수 있는 3번마 뉴럭스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복병권으로 보자면 저는 김혜선 기수를 믿고 8번마 버닝 파티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이제 서울 6경주의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마 럭키월드.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출입이 다 되는 말이고요. 상당히 추임력이 좋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1.5kg 증가했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마체형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송지철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아마 선의권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마지막에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의 관건은 뭐냐면요. 3번 바이스로이, 5번 파란 왕자, 12번 티즈 블랙, 이 선행력 좋은 세 마필이 과연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입니다. 어느 말이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말이 좀 달라질 텐데, 일단 이 5번마 파란 왕자, 이 마필은 상당히 순발력도 좋고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기 휴양이라는 거죠. 작년 11월에 나오고 지금 3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주행심사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과연 경주 감각을 회복을 했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3번마 바이스로이와 12번마 티즈 블랙, 이 두 마필의 선행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은 솔직히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이트에서 지금 갈렸죠. 12번 티즈 블랙이 너무 불리한 게이트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즈 블랙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 한 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3번마 바이스로이도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웠던 상대는 아무래도 강해졌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인데 이 3번마 바이스로이는 지금까지 보면 좀 선행 강자들과의 경쟁이 좀 많았습니다. 뭐 하이하이라든가 러닝킹 이런 마필들과 많이 싸웠었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3번 바이스로이가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자, 결국 이 경주는요. 이번마 럭키월드가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어느 시점에서 따라가느냐입니다. 그게 관건이 될 경주로 보여지고요. 앞선에서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펼칠 바이스로이와 티즈 블랙 중에서 이 티즈 블랙이 게이트의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 럭키월드, 3번 바이스로이, 12번 티즈 블랙, 이 세 마필의 능력을 조금 높게 보고요. 자, 복병으로 보자면 저는 솔직히 파란 왕자를 보려고 했었는데 뭐 장기간 휴양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는요.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죠. 8번마 다울킨.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 경합이 심하게 일어난다면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다울킨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국산마 5분의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해운대 바다, 4번 캐치 더 빅토리,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1번 해운대 바다는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죠. 근데 직전 승군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늑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지도 못하고 결국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물론 뭐 승군전이니까 상대도 좀 강해졌고 이런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번 게이트 제일 좋은 게이트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 승부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4번 맛 캐치 더 빅토리는 솔직히 제가 이제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심도 있고요. 앞선에 붙여나가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전가 올해 1월 달에 1400m 경주에서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를 했지만 1400에선 끝걸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 후에 5월 달에 이제 주행심사 연습 경기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직전 경주에서 닥터 자이언츠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을 했는데, 캐치 더 빅토리는 솔직히 앞으로 좀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근데 다듬어만 진다면 분명히 발전 기대치는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1번 해운대 바다보다는 오히려 더 4번 캐치 더 빅토리의 입상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 1번, 4번 이 두 마필의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 뭐 2번 윈드파크라든가 6번 스톰 트윈, 8번 인피니티 파워, 뭐 11번 뷰티풀 킹 등이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리고는 있는데, 솔직히 능력상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6번만 스톰 트윈은 3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 국산마 육군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을 했지만 장기 휴양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건데, 글쎄요, 너무 장기 휴양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8번마 인피니티 파워는 기수가 문제죠. 김태경 기수가 타고 있는데, 물론 이 마필은 김태경 기수가 전용으로 타던 말입니다.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직전 경주에서 김태경 기수가 1200m에서 이 마필을 가지고 선입 전개를 한 후에 이제 1착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했습니다. 역시 직전 승군전에서 해운대 바다와 같이 뛰었죠. 같이 뛰었는데 스타트는 어느 정도 됐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좀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권에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해운대 바다나 캐치 더 빅토리를 자력으로 넘을 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11번마 뷰티풀 킹입니다. 이 마필도 이제 선행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요. 밀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좀 외곽으로 밀렸죠. 이 마필이 이제 외곽에서 뛰어본 적이 거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외곽에서 어떤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느냐인데,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 경주에서 솔직히 복병마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해운대 바다와 캐치 더 빅토리가 어떻게 보면 질주 습성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한다라는 거죠. 이 전개를 깰 수 있는 건 역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인데, 그나마 가망성을 갖고 있는 건 2번마 윈드파크가 아닐까. 정우주 기수가 과연 뭐 추임말을 잘 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마필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는 윈드파크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에서 아델 퓨펄, 무적불패 이런 마필들과도 좀 대등한 경주를 펼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래서 전체 13마리가 출전하지만은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마 해운대 바다, 4번마 캐치 더 빅토리, 2번마 윈드파크, 이 세 마필이 결국은 마지막 직선 주로까지 우승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장내 발전 기대치를 보고 4번마 캐치 더 빅토리,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윈드파크, 앞선 전개 가능한 1번마 해운대 바다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8마리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촐한 경주입니다. 근데 이런 경주가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주의 속도가 좀 빠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그 중에서도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마 좋은 거리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주에는 이제 순발력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어느 마필에도 밀리지 않는 4번마 마이 멤버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마지막에 되든 안 되든 처음에 분명히 치고 나갈 마필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리나 또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눈부신 한센이 이 초반에 4번 마이 멤버와 어쨌든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최근 이제 3연승을 거두고 직전 승군전에 나왔지만 졸전을 펼쳤던 6번 글로벌 선도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고요. 7번 최고 캠프도 앞선에 붙여 뛰는 말이고, 이제 이렇게 앞에 붙여 뛸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잘못하면 이상한 경주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이 3번마 카이나, 5번 방탄마,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앞에 붙을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앞서서 뛰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3번 카이나도 순발력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5번 방탄마를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2번마 좋은 거래 이 도주성 선행, 그리고 역시 4번마 마이 멤버, 이 두 마필이 나가게 되면 나머지 선행마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 전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의 인기마이기도 한 눈부신 한센이 최근 뭐 문세영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8번 게이트의 불리함, 그리고 부담 중량이 4kg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좀 불안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임다빈 기수가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8마리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마리를 추천할 수는 없는 거고요. 2번마 좋은걸, 4번마 마이 멤버, 이 두 마필에 복병권으로 한 마리를 좀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1번마 포에버원이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좀 좋게 봐야 되는데, 어제 최보면 기수가 낙마를 했죠. 그래서 이번 경주에 과연 최보면 기수 탈지 안 탈지가 좀 변수인데,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돌발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요, 2번마 좋은걸, 4번마 마이 멤버, 그리고 1번마 포에버원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조금은 좀 앞서 있는 마필로 보고 있는 경주인데요. 솔직히 실전 배팅에서 배터들한테는 그냥 재미있게 구경하라고 권하고 싶은 경주예요. 이런 경주는 맞추기도 어렵고 적중을 해도 그렇게 큰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정리하면요, 2번마 좋은걸, 4번마 마이 멤버, 1번마 포에버원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은 하는데, 되도록이면 쉬기를 권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이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고, 어느 마필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배팅을 해야 될 경주로 보이는데, 자, 일단 혼합군 경주입니다. 혼합군 경주에선 아무래도 외산마가 조금은 같은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주는 좀 국산마들의 능력이 조금 앞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2번마 아델 퓨펄입니다.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에요. 승군전을 국산마 경주가 아닌 혼합군 경주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선취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조금 자유롭다라는 거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마지막 결정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 후에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무적 불패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아델 퓨펄이 비록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3번마 콰트로맥스, 이 마필이 후차권에서는 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계속 이제 그 착순권에, 그러니까 순위권에는 지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 마필도 아직 우승이 없어요.
우승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결정력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6번을 뛰었고요. 향후에 더 뛸 거름은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도 발주 능력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의 발주가 돼야지 늑발을 했을 경우에 마지막 치고 올라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마 콰트로맥스의 후착 입장을 좀 강력하게 보고 있고 1번마 선라이트 보이의 선행, 그리고 14번마 전설의 파이트. 이 마필은 이제 2연승을 거둔 이후에 직전 승군전에서 무너졌는데, 솔직히 12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에 이제 2연승 한 게 결국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의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물론 뭐 다 들어올 수 있는 말이죠. 인기 있는 6번 납 파이널 파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뭐 6번만 파이널 파티라든가 뭐 7번만 메이저 가이, 또 그리고 10마인 이 4번만 나이스 체강, 역시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크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2번마 아델 퓨펄, 3번마 콰트로맥스, 1번마 선라이트 보이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으로 14번마 전설의 파이트, 아마 이 마필이 들어오면 좀 재미있는 배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심 좀 기대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3마리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솔직히 마필의 능력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6번마 클린업 해피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선행마고요. 뒷심까지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승군을 해서도 연속 2착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뭐 스피드고 위즈 모멘트 뭐 이런 마필들한테 진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질 마필한테 졌고 다른 마필들한테는 다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가서 이제 한계 중량인 57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6번 클리너 해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업 해피를 축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클린업 해피가 만약에 선행을 가서 경주를 빠르게 이제 끌고 간다면 추임력 좋은 12번 헤들매나 5번 무도, 이 마필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붙여서 갈 수 있느냐죠. 특히나 12번 헤들매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 느립니다. 근데 스타트만 제대로 되면 마지막 추입 타이밍은 막강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1800m에서 뛰었는데 저는 솔직히 22번만 헤들면은 1400이 더 어울리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거리 적성은 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헤들매가 이 초반에 클리너 해피의 도주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추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결정이 날 텐데, 저는 장추열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14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타트를 좀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동반 입상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5번만 무도는 좀 이 말도 제 추임마긴 한데 기복이 있는 말이죠. 상당히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근데 이번 경주의 직전과 마찬가지로 부담 중량이 58입니다. 마체중 470kg대의 부담 중량 58이다. 저는 좀 부담 중량이 조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번 무도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팔리는 마필이 2번마 세네 스포트인데 이 마필은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직전 경주에서 클린업 해피와 0.4초 차이, 그러니까 한 2, 3마신 차이로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0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필의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마면 선행력이 좋던가 추입이면 추입력이 좋던가 해야 되는데 딱 자기만큼만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이 마필보다는 11번마 글로벌 썬더 승군 이후에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향후 장래 발전 기대치 그리고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11번 글로벌 썬더가 이 클린업 해피의 뒤에 딱 붙어서 선입 전개를 할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전개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고요. 제가 복병으로 보는 거는 1번마 스트라이드업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추천도 좀 많이 했었던 마필이고 한데 최근 이제 상군으로 올라와서는 제가 추천을 별로 안 했습니다. 상군에서는 좀 어려운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번 경주는 6번마 클린업 해피가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전개할 거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하면요. 저는 6번 클린업 해피, 12번 헤들매, 11번 글로벌 썬더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 마필로 추천을 하고요. 1번마 스트라이드업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저는 1등급 경주는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필의 능력이 좀 보이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그 마필의 능력을 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11번마 그레이트 킹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뭐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버틸 수도 있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이 있고 앞에 발빠른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6번 킹 오브 글로리하고 8번 월드 파워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에 7번 점보 블레이드의 선입 그리고 1번 스타로드의 마지막 추입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가 버틸 것이냐 그리고 스타로드가 과연 올라올 시간이 있을 것이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입공에서 전개하는 7번 점보 블레이드는 저는 좀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마필 레이팅이 엄청 높죠. 그리고 상당히 강자입니다. 이제 6세 수말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전성기가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다만 이번 경주에서 부담 중량이 59까지 올라갔다. 이게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어차피 점보 블레이드는 대상 경주 나가는 그 정도 급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선의권에서 유현명 기수가 차분한 말머리를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하리라고 보고요. 자, 선두권이 문제입니다. 6번 킹 오브 글로리나 8번 월드파워 둘 다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6번 킹 오브 글로리는 직전 경주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해서 1600m 선행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선 역시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킹 오브 글로리가 지금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6세 말이 3주 만에 출전을 한다. 저는 좀 출전 주기가 조금 빨라 보이고 경주 거리가 늘어난 것도 조금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8번만 월드파워는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도 있고, 이제 1등급까지 왔기 때문에 1등급에서도 이제 통하는 발걸음을 보여줬었죠. 근데 연속해서 좀 부진을 겪자 장기 휴양에 들어간 말입니다. 자, 그래서 1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조금 외곽으로 밀렸다. 이게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이냐인데, 일단 저는 기본적인 순발력에서는 8번 월드파워가 6번 킹 오브 글로리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8번 월드파워를 앞세우고 6번 킹 오브 글로리가 외선 전개를 할 가망이 높고요. 그 안쪽으로 7번 점보 블레이드가 차지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11번 그레이트 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선 정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1번 스타로드는 이제 1등급에 올라와서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지만 입상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시네마 시절에는 상당히 좋은 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때는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는 이제 1번 게이트죠. 게이트에 2점을 안고 김혜선 기수가 초반에
늑발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붙여서 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저는 날라올 수 있는 말이 1번마 스타로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7번 점보 블레이드, 1번 스타로드, 8번 월드파워,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6번 킹 오브 글로리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의 18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한 국산마인 콰이어트 아델의 능력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이 콰이어트 아델이 혼합군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직전 경주 치프인디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추입형의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선입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혼합 4군 경주치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콰이어트 아델은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자, 일단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했었던 9번마 은어축제가 콰이어트 아델에 이어서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려있는 감은 없지 않지만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9번마 은어축제와 3번마 콰이어트 아델의 동반 입상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경주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9번 은어축제를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 어차피 지금 선행마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말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번마 큐피드 베이브나 1번마 히든 삭스가 선행마 없는 경주에서 초반에 치고 나올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1번마 히든 삭스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죠. 게이트의 이점이다가 임다빈 기수가 어차피 자기는 마지막 추입은 아직까지는 기승력이 안 된다라고 보면 처음에 치고 나올 가망이 되게 높습니다. 거기다가 뭐 계속 바닥권이긴 하지만 앞선 전개 가능한 2번 켄터키 방치도 있고요. 6번 아메리카 퍼스 원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9번 은어축제가 과연 지난번 경주처럼 좀 수월한 이선 전개가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보여준 걸음으로 봐서는 3번 콰이어트 아델과 9번 은어축제 단방 경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방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의 믿음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좀 터지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3번 콰이어트 아델, 4번 큐피드 베이브, 1번 히든 삭스.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인기마인 9번 은어축제를 복병권으로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 금주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의 1800m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2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 좀 상승세 신의 마필들의 한팔 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 중에서도 8번마 흥행질주, 물론 지금 부담 중량이 3.5로 좀 높아진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선추입이 좀 자유스러운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 정도 편성에서 8번 흥행질주는 당연히 1등급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필입니다. 레이팅도 80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마 우승으로 승곤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인기마죠. 13번마 아이언삭스. 아마 이 8번 흥행질주, 13번마 아이언삭스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절대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언삭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을 가는 마필이고 다만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에서 선행을 나오고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그 당시 경주를 보면 13번 외곽 게이트에서 좀 무리한 선행을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힘한 배가 좀 안 됐던 거죠. 자, 결국 이 경주는 직전 경주에 1, 2등을 차지했던 흥행질주 금화올섬 그리고 선행을 갔지만 무너졌던 13번마 아이언삭스 이 세 마필의 리턴 매치로 보여집니다.
뭐 추입력 좋은 서울의 별이나 뭐 12번 서울 탱크, 뭐 6번 제주의 하늘 등도 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고, 아마 이번 원더풀 플라이가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흥행질주, 금화홀섬, 아이언삭스 이 세 마필의 리턴 매치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 이 13번마 아이언삭스가 지금까지 보면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죠. 뭐 우승했다, 꼴찌했다, 우승했다, 꼴찌했다, 지금 뭐 이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부터 문세영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1800m 장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언삭스가 선행 승부로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노릴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경마라는 게 이렇게 간단히 끝나면 재미가 없죠. 자, 여기서 복병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은 10번마 금화홀섬입니다. 직전 경주는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 4코너에서 길이 좀 열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뛰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부진했지만 직전 경주 이착을 하면서 말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8번 흥행질주를 축으로 선행마인 13번 아이언삭스가 버틸 것이냐, 추입으로 올라올 10번 금화홀섬이 마지막에 추입에 성공할 것이냐, 이 승부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하면요, 8번마 흥행질주, 13번마 아이언삭스, 10번마 금화홀섬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